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50대가 갑자기 남하에 한국과 일본 상공을 동시에 침투했는데요. 청와대와 미군 기지를 노린 이 초대형 자폭 드론 공격이 단 2분 34초 만에 완벽하게 격추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AI 자율 드론 카미카제가 이 자폭 드론 공격을 막았다며 허세를 떨며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17년 경력의 무인기 조종사를 직접 조사관으로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카미카제 시스템은 껍데기만 그럴싸하고 날지도 못하는 허상이었고, 실제로 북한 드론을 막은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50대나 되는 자폭 드론을 순식간에 격추한 걸까요? 왜 일본은 동맹국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2이죠. 친구들은 저를 제이크라고 부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무인기 시스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직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기 조종사입니다. 17년을 하늘에서 살았죠.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23일 새벽 3시 1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짧은 문자만 있었죠. 저는 잠원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백악관까지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CIA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죠. 빨간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심각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전부터 북한 무인기 50대가 남하 중이라고 했어요. 서해 북방한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상공으로 침투하고 있었죠. 목표는 청와대 용산 국방부 오산과 평택 미군기지였습니다. 개량형 자폭 드론이었어요. 이란 샤헤드 136변종이었습니다. 한미일이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요격 태세에 들어갔어요.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드론을 발진시켰습니다. 미국도 오산 공군기지에 긴급 출격 명령을 내렸죠. 화면을 보니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 47분 NHK의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발표한 거였어요. AI 자율 드론 카미카제 30대를 출격시켜 북한 무인기 50대 중 35대를 격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자율 AI 판단으로 0.3초 만에 표적을 인식하고 추적하고 격추했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격추 시간을 확인했어요. 3시 14분 47초부터 3시 17분 21초까지 2분 34초였습니다. 북한 드론 50대는 최대 180km나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2분 34초 만에 35대를 격추했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0.3초 반응 속도라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빨랐고 완전 자동화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저는 17년간 무인기를 조종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제이크, 일본 드론 기술이 그 정도였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일본은 항상 우리 MQ-9이나 이스라엘 해론을 수입했습니다. 독자 개발은 개념 단계였어요.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왔을 때도 한국이 제대로 못 막았잖아.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완벽했죠? 화면에는 한국 쪽 데이터도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발표도 없었죠. 왜 일본만 떠들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브리핑을 듣더니 제게 물었어요. 제이크, 자네가 17년을 하늘에서 살았잖아. 저게 진짜 같아.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0.3초 반응 속도, 완벽한 격추율, 동시 다표적 추적. 17년을 드론과 씨름한 조종사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쿄 가봐. 확인해. 만약 저게 진짜라면 우리도 협력해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가짜면 동맹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지. 공군 특별기로 13시간을 날았습니다. 비행 중에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05년 공군에 입대했을 때 저는 F-16 전투기 조종사를 꿈꿨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하지만 2008년 아프간 전쟁이 한창일 때 무인기로 전환됐습니다. 긴급한 수요 때문이었죠. 처음엔 실망했어요. 전투기가 아니라 드론이라니. 하지만 첫 출격 이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아프간 상공 MQ-9 리퍼 조종관을 잡았을 때의 그 감각. 드론이지만 하늘이었어요. 모니터 너머였지만 제가 날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ISIS 거점 타격 작전에 150회나 출격했습니다. 2019년 아프간 철수 작전도 호위했어요. 17년간 3,200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조종관을 잡던 그 감각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22년 백악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책상에 앉게 됐어요. 하늘을 떠났습니다. 3년간 서류와 브리핑만 했어요. 조종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조종관을 잡곤 했죠. 깨어나면 손이 허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무인기 개발 연역이 나왔어요. 2018년에 미국 MQ-9 리퍼 6대를 구매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스라엘 헤론 TP4대를 도입했어요. 2022년에 카미카제 자율 드론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은 단 한 번뿐이었어요. 2023년 언론 공개용이었습니다. 2024년에 실전 배치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2025년 갑자기 35대 격추를 발표했습니다. 독자 개발 기간 3년, 시험 비행 1번, 갑자기 30대 동시 운용.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2022년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에 침투했어요. 한국군이 KA-1 경공격기와 AH-64 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격추에 실패했어요. 추격만 하다가 놓쳤습니다. 당시 CNN은 한국 방공망 구멍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엔 달랐을까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어요.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밀러 보좌관님, 카미카제 시설은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라고요. 드론 전문가들은 압니다. 중요 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이 원칙이에요. 어제 전투 직후에 업데이트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쿄다치카와 방위성 무인기 센터로 향했습니다. 방위성 무인항공기대 사령관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대형 경납고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 카미카제 드론 30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첫인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의 탄소 섬유 동체. 측면에 자위대 AI 카미 001부터 030까지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사령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 자율 AI입니다. 수험 전술이 가능하고 0.3초 만에 표적을 인식합니다. 저는 조용히 기체를 살폈습니다. 실제 비행 시험 가능합니까? 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재 정비 중입니다. 어제 전투 후 기체 점검이 필요해서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5대 중 5대만이라도 비행 시험 부탁합니다. 사령관은 말을 얼버무렸어요. 작전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카미카제 시스템 UI가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었어요. 3D 지도 위에 드론 아이콘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드론 위치가 10분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속도, 좌표가 정확히 동일했어요. 사령관님, 이거 루프 영상 아닙니까? 타임스탬프를 가리켰습니다. 영하시 47분 23초에서 멈춰 있었어요. 실시간이라면 시간이 흘러야죠. 화면 우측 하단 기상 데이터도 30분 전 거예요.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시스템은 보안상 별도 네트워크에. 저는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드론 기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엔진 커버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미국 헬파이어 엔진이 들어 있었어요. 센서 모듈은 이스라엘 IAI 제품이었습니다. AI 프로세서 칸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드론들 실제로 날 수 있습니까? 어제 출격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비행 기록, 텔레메트리 데이터, 전투 영상은 어디 있습니까? 사령관은 침묵했어요. 긴 침묵 끝에 사령관이 인정했습니다. 카미카제는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AI 자율비행은 시험 중이고 실전 배치는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북한 드론은 누가 막았습니까? 사령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즉시 워싱턴 공군정보국에 연락했습니다. 어제 격추 패턴을 다시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몇 시간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이거 일본 방식이 아닙니다. 격추 패턴, 수험 알고리즘, 의사결정 트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한국 스타일이에요. KIA나 공군 무인기 사령부 기술로 추정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군 연락관과 함께 공군 중령 한 명이 나왔어요. 밀러 보좌관님, 공군 무인기 작전 사령부 작전처장 이준혁 중령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이준혁의 눈을 봤어요.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일본 사령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MQ-9 조종사셨다고 들었습니다. 17년이시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당신도 F-16 출신이라던데요. 왜 드론으로? 이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하늘에서 싸우는 방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차로 대구까지 3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어요. 도쿄에서 뭘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빈 껍데기였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드론 루프 영상뿐이었어요. 이준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보좌관님.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2022년 12월 기억하시죠? 북한 무인기 호대가 서울 왔을 때 세계 언론이 우리 무능하다고 했어요. KA1이 못 잡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잡았어요. 왜요? 테스트였습니다. 북한이 뭘 보내는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따라가기만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매일 전쟁 중입니다. 실전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활주로였어요. 하지만 경납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생체인식 6단계를 거쳤어요. 홍채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정맥 패턴, 음성 인식, 걸음걸이 분석까지. 펜타곤보다 철저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크기의 통합작전실이었어요. 200명 이상의 조종사와 분석관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실시간 항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 아이콘들이 북한에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북한 드론이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드론 100대 실물 모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모형 아래 조종사 워크스테이션이 있었어요. 3명의 일개팀이었습니다. 한 명은 주 조종사, 한 명은 센서와 무장 담당, 한 명은 AI 협업 관제사였습니다. 화면에는 파란색 아이콘 30개가 순찰 중이었어요. 초록색 아이콘 70개는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0대를 띄웁니다. 북한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네바다 크리치 기지보다 큽니다. NSA 드론 작전실도 이 정도는.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전쟁 중입니다, 보좌관님. 이준혁이 중앙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틀 전 새벽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03시 14분 00초. 북한 드론 50대가 북방한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레이더가 첫 포착을 한 건 03시 14분 12초였어요. 화면에 상세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03시 14분 15초 AI 무리 시스템이 1차 분석을 시작했어요. 03시 14분 18초 위협 등급을 최고 위험으로 산정했습니다. 03시 14분 21초 작전실 200명이 긴급 소집됐어요. 03시 14분 35초 봉황 드론 100대가 자동 발진했습니다. 이준혁이 특정 북한 드론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격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왔어요. 03시 15분 23.00초 봉황 47 드론이 표적을 탐지했습니다. 0.1초 후 AI가 1차 분석을 완료했어요. 위협 확률 97.3%. 교전 권고. 0.1초 더 지나서 인간 조종사 박상민 소령이 시각 확인을 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재확인했어요. 0.1초 더 지나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박소령이 버튼을 입력하자 봉황 47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03시 15분 23.47초 표적 격추 확인. 총 0.3초였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0.3초가 궁금하셨죠? AI 혼자가 아닙니다. AI가 먼저 분석하고 인간이 최종 승인해요.
완전 자동화의 위험을 피한 겁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봉황 시스템은 3층 구조예요. 1층은 AI 무리입니다. 100대 드론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여요.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한 드론이 보면 100대가 동시에 합니다. 2층은 인간 조종사 팀입니다. AI가 권고하면 인간이 승인해요. 윤리적 책임은 항상 인간이 집니다. 사살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민간기나 쇳대를 구별할 수 있어요. 3층은 중앙지휘부입니다. 저 같은 지휘관이 전체 작전 방향을 결정해요. AI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인간 조종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준혁이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2023년 6월 15일이었어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북한 정찰 드론 8대가 침투했어요. 봉황 시스템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결과는 8대 전부 격추. 0분 37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에 조종사 인터뷰가 재생됐어요. AI가 표적 찾고 내가 확인하고 AI가 쏩니다. 나 혼자면 5분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AI랑 같이면 30초예요. 이준혁이 기술 상세를 설명했습니다. 봉황 드론은 3종 구성입니다. 봉황 정찰은 50대예요. 소형이고 채공시간 8시간입니다. EOIR 센서와 SAR 레이더를 탑재했어요.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봉황 요격은 40대입니다. 중형이고 속도는 마하 0.8이에요.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달고 있습니다. 적드론이나 적어도 항공기를 격추해요. 봉황 지휘는 10대입니다. 대형이고 고고도 채공이에요. 통신을 중계하고 AI 서버를 탑재했습니다. 수업 네트워크의 허브죠. 개발비가 궁금하시죠?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미 공군 로열 윙맨 프로그램은 100억 달러예요. 우리 봉황은 23억 달러입니다. 4분의 1 비용으로 실전 배치를 완료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7년을 NSA와 공군에서 일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 이상이었어요. 이준혁이 제안했습니다. 보좌관님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봉황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MQ9 타보신 분이라면 10분이면 적응하실 겁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3년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조종이 그리웠어요. 다시 날 수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비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지하 5층 시뮬레이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20개의 VR 포드가 있었어요.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360도 몰입형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어요. VR 헬멧을 썼습니다. 햅틱 글러브를 끼웠어요. 조종 스틱을 잡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무게 이 감촉. 17년간 매일 잡던 조종관이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VR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상공 5000피트였어요. 봉황 요격 드론 1대가 제게 할당됐습니다. 이준혁의 음성이 들렸어요. 편하게 날아보세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드론이 상승했어요.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선회가 시작됐어요. 이거야. 이 감각이야. MQ9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경쾌했어요. 마치 전투기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상 북한 드론 1대가 출현했습니다. AI 음성이 들렸어요. 표적 탐지. 거리 8km, 고도 3000피트. 화면에 빨간 사각형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조종관으로 표적을 중앙에 정렬했어요. AI가 말했습니다. 표적 분석 완료. 위협 확률 94%. 교전 공고합니다. 화면에 녹색 승인 버튼이 깜빡였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 발사. 명중까지 3초. 화면에서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봉황 드론 10대를 동시에 지휘하라는 거였어요. 북한 드론 20대가 동시 침투했습니다. 10대를 동시에. 불가능해. 화면에 10개 창이 동시에 표시됐어요. 정보 과부하였습니다. AI가 도왔습니다. 지휘관님, 제가 1차 분류하겠습니다. AI가 자동으로 표적 우선순위를 설정했어요. 1순위 5대는 수도권 접근, 2순위 3대는 군사시설 접근, 3순위 2대는 먼거리. 1순위부터 승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1순위 5개만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AI가 제안하면 제가 승인만 했어요. 속도가 급상승했습니다. 20대 전부 격추. 2분 13초가 걸렸어요. 옆 포드에서 한국 조종사 3명이 등장했습니다. 김태영 대위, 박민수 중위, 최서연 중위였어요. 함께 북한 드론 50대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전체 지휘를 맡았어요.
김대희는 수도권 방어, 박중희는 서해 차단, 최중희는 동해 경계였습니다. 김대희가 외쳤습니다. 서쪽에 10대 몰려옵니다. 봉황 20부터 30 서쪽 지원. AI가 답했어요. 경로 재설정. 15초 후 교전 가능. 박중희가 수신했습니다. 교전 시작합니다. 50대 전부 격추. 5분 47초가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종료됐어요. VR 헬멧을 벗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7년간 혼자 싸웠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모니터 속에서 혼자였어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실수하면 끝이었어요. 백업이 없었습니다. 김대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AI가 도와주고 동료가 있고 최중희가 이어받았어요. 한 명이 놓쳐도 다른 사람이 잡아요. 박중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힘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 천재가 아니라 팀워크. 17년간 제가 그리워한 건 조종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였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17년 경력자의 직관과 우리 AI의 속도와 젊은 조종사들의 열정이 합쳐졌습니다. 이게 봉황입니다. 저녁에 이준혁과 둘이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대구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소박한 상차림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반찬 10가지. 맛있었어요. 준영,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11월 23일에 일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했나요? 한국 상공에서 해도 됐잖아요. 이준혁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일본을 테스트했습니다. 북한 드론 50대는 한국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도 동시 표적이었습니다. 50대 중 35대는 한국, 15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대응 시간을 말해줄게요. 이준혁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03시 14분 47초 북한 드론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어요. 03시 24분 일본 방위성이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9분 후였죠. 03시 35분 자위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분 후에요. 03시 47분 미군 가데나 기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2분 후였어요. 04시 15분 미군 F-15가 스크램블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이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 드론 15대 중 12대는 한국 봉황이 동해 상공에서 격추했어요. 3대는 자폭 실패해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격추한 건 0대였습니다. 카미카제는 한 대도 안 떴어요. 그리고 1시간 후 NHK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위대 AI 드론으로 35대 격추. 35대는 한국 상공 북한 드론 숫자였어요. 일본은 우리 숫자를 훔쳤습니다. 왜 바로 반박 안 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세계가 일본만 주목할 때 우리는 조용히 발전했어요. 주목받지 않으니 압박도 없었고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2022년에 못 잡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드론을 보냅니다. 우리는 조용히 격추하고 데이터 쌓고 AI를 학습시켜요. 북한이 깨닫기 전까지 계속 2점입니다. 일본 방공은 완전히 미군 의존입니다. 이준혁이 계속했어요. 가데나 기지, 요코타 기지 없으면 자체 대응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린다고 자랑하죠.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장비 수입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제이크. 우리는 혼자 버텨야 했어요. 비무장지대까지 50km예요. 북한 로켓포 사정권입니다. 미군 증원까지 시간 걸려요. 그 시간에 서울이 불바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능력이 필수였어요. 북한은 매일 위협합니다. 하루 평균 드론 탐지 5회에서 10회예요. 한 달이면 150회에서 300회. 1년이면 2000번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이 횟수만큼 훈련한 겁니다. 2022년 12월 진짜 못 잡은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잡았습니다. 그때가 봉황 시스템 개발 중이었어요. 우리는 북한 드론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비행 패턴, 통신 주파수, 센서 성능, 자폭 메커니즘. 그래서 일부러 KA1로 쫓기만 했죠. 전 세계가 한국 방공만 구멍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였습니다. 3년간 전 세계를 속인 겁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속인 게 아니라 학습했습니다. 그 데이터로 봉황 AI를 훈련시켰어요. 2023년 6월부터는 완벽하게 격추 중입니다. 다만 조용히요. 제이크,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싶습니다. 이준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일본처럼 의존하지 않고 함께 서고 싶습니다. 기술 공유하되 주권은 지키고 협력하되 대등하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서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 72페이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봉황 시스템 평가 및 한미 무인기 동맹 제언. 제이크 일본 거 가짜야.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프로토타입도 날지 못합니다. 35대 격추는 100% 거짓말입니다. 한국은요. 실전 검증 완료했습니다. 3년간 북한 드론 수백 대 격추했어요. AI 인간 하이브리드를 완성했습니다. 비용은 우리의 4분의 1이고 성능은 우리와 대등 이상입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네 혼자 봉황 수험 뚫을 수 있어.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100대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AI가 빠르고 인간이 정확하고 팀워크가 완벽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윈인이야 제이크. 일본은 가짜로 우리를 속였어. 70년 동맹국이 거짓말했어. 한국은 진짜를 보여줬어. 숨기지 않고 다 공개했어. 함께 발전하자고 했어. 어느 쪽과 손잡아야겠어. 트럼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를 꺼냈어요. 국무부, 국방부, 공군이 밤새 만들었어. 한미 무인기 전략 동맹 강화 협정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봉황 시스템 기술 공동 개발, AI 수험 알고리즘 공동 연구, 대구 네바다 크리치 실시간 데이터 공유, 한국 조종사 20명 미국 파견 훈련, 미국 조종사 30명 한국 파견 훈련, 인도 태평양 무인기 방어망 공동 구축, 한국을 지역 무인기 안보 핵심 파트너로 격상, 일본과의 무인기 협력 단계적 재검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펜을 들었어요. 완료. 제이크 고맙니다. 자네가 진실 찾아줘서. 굵은 사인펜으로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 일주일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 차세대 무인기 방어 동맹 체결. 봉황 시스템 미 공군 시범 도입 결정. 한국 아시아 드론 기술 중심 국가로. 일본 카미카제 스캔들 방위성 장관 사임. 일본에서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NHK 긴급 뉴스였어요. 기시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미카제 허위 발표 깊이 사죄합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일 무인기 협력 MOU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드론 예산은 50% 삭감됐어요. 카미카제 프로그램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성 무인항 공기대 사령관은 경질됐어요. 아사히 신문은 70년 동맹의 균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했어요. 한미 무인기 동맹 공식 출범. 대구 무인기 작전 사령부 규모 2배 확대. 이준혁 중령 대령 진급 부사령관 임명. 조종사 200명 추가 선발. 예산 3배 증액. 한국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군 무인기 사령부로 복귀 발령받았습니다. 한미 합동 드론 프로그램 총괄이었어요. 이준혁과 공동 프로젝트 리더가 됐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2월이었습니다. 네바다 크리치 공군기지였어요. 한국 조종사 20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준혁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국 조종사들과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치 기지가 변했습니다. 봉황 시뮬레이터 10대가 설치됐어요. AI 무리 알고리즘이 도입됐습니다. 팀 기반 작전 체계로 재편됐어요. 기존 개인 중심에서 3인 1팀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첫 합동 훈련이었습니다. 저와 이준혁 미국 조종사 10명이 참여했어요. 가상 시나리오는 중국 드론 수원 100대 침투였습니다. 미국 방식 개인 플레이로는 15분이 걸렸어요. 격추율은 73%였습니다. 한국 방식 팀 협업으로는 7분이 걸렸어요. 격추율은 98%였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톰 브래들리 소령이 말했어요. MQ-9 15년 탔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내가 결정 못하고. 하지만 AI랑 같이 하니까 더 빨라요, 더 정확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해요. 저는 지금 크리치 기지 사령관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네바다 사막이 보여요. F-16들이 이륙하고 있습니다. 옆 활주로엔 MQ-9들이 대기 중이에요. 20년 전 공군 입대했을 때 F-16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드론을 타게 됐습니다. 17년간 모니터 앞에서 혼자 싸웠어요. 외로웠습니다. 강했지만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AI와 협업하고 동료와 함께하고 국가들이 파트너 되는 것.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왔을 때 CNN은 한국 방공망 구멍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그들은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였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요. 과소평가당하는 걸 전략으로 만든 사람들. 실패를 학습으로 바꾼 사람들. 비무장지대 50km 앞에서 매일 싸운 사람들. 혼자 버텨야 했기에 강해진 사람들. 윈도우 밖을 봅니다. 활주로에 새로운 드론들이 보여요. 미국 MQ-9과 한국 봉황이 함께 편대비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종사와 한국 조종사가 함께 작전실에서 협업하고 있어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42살. 미 공군 무인기 조종사. 20년간 하늘을 지킨 사람. 그리고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대구에서 저는 미래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이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